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여행 같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시간 여행이요? 네, 수백 년 된 옛날 의학서적, 그 속에 담긴 지혜랑요, 또 최첨단 컴퓨터 기술, 이 둘을 합쳐서 미래의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이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대한민국 특허 2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의보감 같은 아주 오래된 책들에는 정말 방대한 치료 경험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네, 근데 그 지식을 현대 과학의 틀로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활용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겠네요. 데이터 형식이 완전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볼 이 특허들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고문원의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 잘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특허 번호가 01788833인데 이게 보니까 어떤 특정 병 치료에 되게 자주 쓰였던 약제가 있다면 그 약제 안에는 분명 그 병이랑 관련된 단백질에 작용하는 뭔가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있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통계 분석이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아주 잘 결합했다는 점인데요. 통계랑 컴퓨터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첫 단계는 그 동의보감이나 인재지 같은 옛 의학서적 데이터 안에서요. 특정 질병이나 증상, 예를 들면 전통의학에서는 이제 종양 같은 걸 적취라고 불렀거든요. 아, 적취요? 네. 네, 이 적취 치료에 어떤 약제들이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게 자주 쓰였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쓰인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횟수만 세는 게 아니라 G스코어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써요. 이게 뭐냐면 이 약제랑 이 질병 사이의 관계가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걸 딱 알려주는 거죠. 아하, 통계적으로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인시지라는 책을 분석해봤더니 봉출, 파두, 삼능 이런 약제들이 적취하고 관련해서 G스코어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오, 흥미롭네요.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약제 후보들을 골라냈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약제 안에 성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진짜 효과를 낼 만한 걸 어떻게 찾죠? 바로 거기서 이제 컴퓨터가 등판합니다. 먼저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TCM의 타이완이나 TCMSP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아까 곤란한 약제들에 어떤 화합물들이 들어있는지 쫙 목록을 뽑습니다. 네,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엔 컴퓨터 도킹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돌려요. 도킹 시뮬레이션이요? 네, 이게 일종의 가상 실험인데요. 우리가 찾은 그 화합물 후보들, 그러니까 열쇠들이죠. 이 열쇠들이 병이랑 관련된 특정 단백질, 예를 들면 암 관련 단백질인 EGFR 같은 거요. 이런 자물쇠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가상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아, 그 결합력을 예측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예측된 결합력이 이미 효과가 증명된 기존 약물들, 예를 들면 제피티닙이나 엘로티닙 같은 항암제들의 결합력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약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강하게 결합할 걸로 예측되는 화합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이 되는 거고요.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근데 이게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제이지에서 암적취 치료에 쓰였다는 약제들, 황련이나 생강 같은 거 구종을 분석했더니요. 네. 이미 EGFR 저해 효과가 좀 알려진 아피제닌이나 베르베린 같은 그런 화합물들을 찾아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방법론 자체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허로 넘어가 볼까요? 번호는 10-213823인데요. 네. 전통의학하면 사실 단일 약제 하나만 쓰기보다는 여러 약제를 섞어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복방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한약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네. 이 두 번째 특허는 바로 이 복방에서 나타나는 효과.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 약제 효과를 합친 것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 즉, 유의미한 약제 조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 조합의 시너지 효과요? 근데 가능한 조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을 텐데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여기서도 역시
통계적인 기법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뭔가요? 실제 의학서적 예를 들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들의 통계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뭐 전체 처방이 몇 개고 각 약제는 몇 번이나 쓰였고 처방 하나당 평균 약제 수는 몇 개고 이런 정보들은 그대로 둔 채로요. 네, 특징은 그대로 두고 약제 구성만 막 무작위로 뒤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가상의 동의보감을 컴퓨터로 만들어냅니다. 가상 동의보감이요? 와, 그거 진짜 기발한데요? 그걸로 뭘 하려는 거죠? 네, 그 가상의 책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특정 약제 조합, 예를 들어서 3가지 약제로 이루어진 어떤 조합이 있다고 쳐요. 이 조합이 실제 동의보감에서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걸 빈도 R이라고 할게요. 세어보는 거죠. 네, 실제 빈도를 세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든 그 수많은 무작위 가상 동의보감들에서는 이 조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네, 만약에 실제 동의보감에서의 빈도 R이 이 무작위로 만든 가상세계에서는 정말 드물게 나타날 확률이다.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P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P값이 아주 낮다면 이 조합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같이 쓰인 거다. 즉, 유의미한 조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많은 랜덤 조합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 그런 단짝들을 찾아내는 거군요. 혹시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분석해서요. 현대의학의 당뇨병하고 비슷한 증상을 예전엔 소괄이라고 했거든요. 네, 소갈 들어봤어요. 이 소괄 치료에 의미 있는 3가지 약제 조합을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오미자, 천화분, 맹문동 이 3가지 조합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온 거예요. 오미자, 천화분, 맹문동. 네. 근데 이 조합은요, 단순히 이 약제 하나하나가 소갈에 자주 쓰였다거나, 뭐 당뇨의 특이성이 높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이유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결과였어요. 조합 그 자체가 뭔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각자도 잘하지만 팀으로 뭉쳤을 때 뭔가 예생밖에 힘을 내는 그런 조합을 찾아낸 거네요, 데이터로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통계적인 예측이 실제 동물 실험으로도 검증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당뇨를 유발시킨 쥐한테 이 오미자 천화분 맹문동 조합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실제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관찰됐어요. 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찾아낸 의미 있는 조합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물학적인 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2개의 쭈커는요, 결국 수백 년 전의 경험적인 지혜가 담긴 문헌과 현대의 데이터 과학,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만나서 신약 개발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특정 약제 안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스타 플레이어 화합물을 찾아내는 방식이었고요. 네, 첫 번째 특허가 그랬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 약제가 함께 쓰일 때 나타나는 팀워크, 즉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을 밝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약 후보를 찾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약을 찾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전통 의학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경험적인 지식과 현대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질병의 원리, 뭐 단백질 표적이 어떻고 결합력이 어떻고 하는 그런 기존적인 이해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과 기존의 만남이군요. 네, 잠재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다더라 라고만 알려졌던 전통 지식의 과학적인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복방의 시너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죠. 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고이학 문헌이라는 오래된 보물지도와 최첨단 기술이라는 탐사 장비가 만나서 신약이라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딥다이브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적인 접근법이요. 단순히 신약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찾는 도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통의학 그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전통의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요. 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옛날 의학자들이 왜 특정 약재들을 그렇게 조합해서 사용했는지 그 숨겨진 원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롭지 않을까요?